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와의 회화 연습을 도와드리고 있는 지니 김쌤입니다. 여러분 저 뭐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헤어샵에 가서 제가 파마를 다시 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조금 머리를 정돈했어요. 수치고 머리 자르고 하니까 훨씬 더 가벼워요. 이제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해야 되나? 네, 이번 여름에 많이 덥지 않겠죠?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 여름에는 물론 바캉스도 좋은데 여러분 외국인 친구하고 만나서 시원하게 대화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프로그램 홍보이긴 한데 이플 스피킹 많은 관심과 사랑, 저희 이플 스피킹 외국인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만나서 해당 주제로 연습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이번 주 주말에 외국인 친구 만나서 대화하시게 될 주제는 조깅 또는 워킹인데요. 나는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적용할 거리들이 있도록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까 이제 내 상황에 맞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주말에 말할 때 조금 더 말할 거리와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는 조깅 습관하고 조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장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오늘은 조깅을 시작한 계기와 변화, 조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조깅을 하면 뭐가 좋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조깅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 실제 오픽 시험에서 이러한 주제들로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문장들이 만들고 그것들을 이어붙여서 스토리를 말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커스, 무엇을 말할까? 해당 주제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세부 주제 브레인스토밍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어떻게 말할까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 적절한 동사를 떠올리는 거, 그리고 시제와 수에 맞게 정확하게 형태를 바꿔서 말하시는 거, 그리고 동사 뒤에 무엇을 연결시킬지도 고민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강조해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깅을 시작한 계기와 변화에 있어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조깅을 했더니 건강이 나아지고 유지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조깅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져. 요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플로우를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왜 처음에 조깅을 시작했는지, 조깅을 시작한 계기, 그죠? 그리고 조깅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조깅을 하는지, 조깅하는 이유, 그죠? 조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조깅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때요? 요 정도 질문 던지는 연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인 친구한테 조깅이나 워킹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을 때 막힘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꼭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왜 처음에 조깅을 시작하셨나요? 그죠? 시작하다 여러분 동사 start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자, start 다음에 무엇 하는 것을 시작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동사의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때 to 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ing 동명사가 나와도 돼요. 조깅을 하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jog 하셔도 되고 go jogging 하셔도 되고요. jog는 그냥 조깅을 하다고, go jogging은 뭐예요? 조깅하러 가다. 근데 어차피는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jog가 올 수도 있고 go jogging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2 해서 4가지의 조합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문장처럼 왜니까 의문사 why로 시작해서 why did you start jogging in the first place?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 당신은 시작했나요? 조깅하는 것을, 그죠? in the first place 하면 한국말로 애초에 이런 뜻이에요. 애초에, 처음에. 이거는 in the first place 묶어서 뭉텅이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애초에 처음에라고 할 때 in the first place
라는 명사들을 합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다른 방식 뭐가 있을까요? 아까 네 가지 조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Why did you start to jog도 상관없겠죠? jog 말고 go jogging을 쓰고 싶어요. Why did you start going jogging in the first place? 하셔도 되겠고, Why did you start to go jogging in the first place?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왜라는 why 의문사가 아니라 how를 쓰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 당신은 애초에 처음에 조깅을 시작하셨나요?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how라는 의문사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How did you start jogging in the first place? 그죠? 또 다른 방식 뭐가 있을까요? How did you start to jog in the first place? 또 가능하겠고, 또 go jogging을 쓰면 How did you start going jogging in the first place? 또 뭐가 있어요? How did you start to go jogging in the first place? 또 가능하겠죠? 이렇게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문장 만드는 연습해 놓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조깅 습관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이거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답을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그지?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질문들을 만들 수 있을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니까 어떻게 라는 의문사 how를 쓰셔야겠죠? 너무 쉬워요. 네, 바뀌다. change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보세요. 바뀌나요가 아니라 바뀌셨나요? 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과거, 단순 과거 시제를 쓰는 방법이 있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뀐 적이 있나요? 라는 식으로 현재 완료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자, 현재 완료로 쓰려면 have plus pp라고 해서 have changed 하셔야겠고, 과거라면 그냥 changed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의문문을 만들 때는 두 동사를 활용하시잖아요. 과거일 때는 do가 아니라 did를 앞에 뽑아내게 되고, change 같은 경우는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남아야 되겠죠. 이 부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굳건히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How have your jogging habits changed over the years?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당신의 조깅 습관이, 보세요. have changed 나왔죠? 바뀌었냐는 거죠. over the years. over the years 하면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에 거쳐서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세월에 거쳐서 어떻게 당신의 조깅 habit, 조깅 습관이 바뀌었나요? 라고 하는 것을 How have your jogging habits changed over the years?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단순 과거를 쓰는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hange를 과거로 바꾸면 changed지만 의문사에서는 두 동사로 과거 시제를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did로 뽑아내고 How did your jogging habits change?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How did your jogging habits change? 이렇게 과거 시제를 활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었냐 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한 과거 시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당신의 조깅 헤빗이 과거에 바뀌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둘 다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이 소통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조깅을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왜 의문사 why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 간단하죠? Why do you go jogging now?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될 거예요. 왜 당신은 조깅하러 가시나요? 지금. 그렇죠? 네, 이번에는 조깅의 장점은 뭔가요? 조깅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장점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했을 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benefit이라는 용어 생각을 해주세요. What are the benefits of jogging?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무엇인가요? 니까 의문사 what을 쓰셔야겠죠? 그리고 장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고, 그래서 are 이라는 비동사가 쓰여야겠죠. is가 아니라
what are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장점은 benefit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혜택이라는 뜻인데 조깅을 했을 때 뭐가 좋냐라고 하는 거 좋은 점, 혜택을 바로 benefit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So what are the benefits of jogging? 하면 혜택이 뭐냐는 건데 조깅하는 것이 혜택이 뭐냐라는 거죠. A of B라고 했을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B의 A라고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조깅하는 것이 장점들이 뭔가요? 그죠? What are the benefits of jogging?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되겠고 또 조깅하면 뭐가 좋아요? 라는 식으로 좋은에 해당하는 형용사 good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So what's good about jogging?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생략된 apostrophe s는 당연히 is이겠죠. 그래서 뭐가 좋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조깅에 대해서 좋은 게 뭐예요? 라는 식으로도 인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깅할 때 뭐가 좋아요? 라고 하고 싶으면 What's good about jogging? 또는 조깅의 장점은 뭐예요? What are the benefits of jogging?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조깅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때요? 라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깅할 때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기분이 어때요? 라는 거 여러분 어떤 동사로 표현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느끼다에 해당하는 동사 feel을 쓰셔야겠죠? 이거 0.0003초 안에 떠올리셔야 돼요. 어떻게 느끼냐 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당하는 의문사 how로 시작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라는 거 어떻게 느껴요? 라는 식으로 how하고 feel 동사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 How do you feel? 어떻게 당신은 느끼나요? After jogging, 조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끼리 조깅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때요? 라는 것을 영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있죠? How를 what 플러스 like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like라는 게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고 what은 무엇이잖아요. 둘이 합쳐보세요. 무엇처럼이라는 건 어떻게 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 똑같은데 이 부분만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What do you feel like after jogging? 무엇과 같이 무엇처럼 당신은 느끼나요? After jogging, 조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의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조깅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때요? 조깅뿐 아니라 어떠한 운동 또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How do you feel after something? 그죠? 또는 What do you feel like after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쯤에 조깅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다. start이죠. 시작했다니까 과거로 started 나와야겠고 조깅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jog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go jogging 할 수도 있고요. start 동사는 투부정사 올 수도 있고 ing 올 수도 있고 의미 차이가 없으니까 start jogging 할 수도 있고 start to jog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에서 다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 중에서 하나 jog만 골라서 문장 만드는 방법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I started jogging. 나는 조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년 전쯤에 about 2 years ago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about은 무엇 정도, 약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about 2 years ago 하면 2년 전쯤에 조깅하는 걸 시작했다 라는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년 전쯤에 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 3 이거를 영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a couple of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보이실 거예요. I started jogging about a couple of years a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는 조깅하는 걸 시작했는데 약 2, 3년 전 정도에 조깅하는 걸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2년 전쯤, 3년 전쯤이라고 할 때 2에서 3 정도를 포함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a couple of를 떠올려 주세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문장
오, 여기 타이포가 나왔는데 job이 아니고 jog겠죠? 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start 다음에 ing가 아니라 그냥 to 부정사를 써봤어요. I started to jog about a couple of years ago. 나는 조깅하는 걸 시작했다. 약 2, 3년 전 정도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해 주실 거는 뭐예요? A couple of 하면 2에서 3이라는 숫자를 다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2년 전쯤이라고 할 때 2 years ago, 3년 전쯤 3 years ago 하실 수 있지만 a couple of years ago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뭔가 유창하고 세련되게 들리지 않나요? 항상 이런 다양한 표현들 알아두셨다가 무기로 하나하나씩 꺼내 놓으시면 상대방한테 이 사람 영어 좀 하는데? 라는 느낌을 주시기에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보통은 운동을 시작할 때 뭔가 계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건강이랑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몸이 좋지 않아서 회복을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제너럴한 문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몸이 좋지 않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전에 그런 표현 들려드린 적 있어요. keep 누구누구 in shape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다, 몸매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in shape이라는 거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몸매가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은데 몸이 좋지 않은 거니까 이 shape 앞에다가 무언가를 추가해서 몸이 좋지 않다는 걸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 was in bad shape back then. 이렇게 표현이 되죠. 나는 어땠어요? In bad shape. 나쁜 상태에 있었어요 라는 거죠. back then.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shape 앞에 bad를 붙이면 나쁜 건강 상태, 나쁜 몸 상태에 있는 이라는 뜻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And I started working out for recovery.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는 시작했는데 보시면 workout은 운동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려드렸었죠? 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for recovery. recovery는 회복이라는 뜻이죠? 회복을 위해서 나는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라는 문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I was out of shape back then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out of shape는 이것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in bad shape하고 out of shape는 둘 다 그 in shape, in good shape의 반대예요. in bad shape이 정말 아프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out of shape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고 몸이 좋지는 않은 것 정도? 이 맥락에서는 거의 구별 없이 쓸 수가 있지만 in bad shape이 조금 더 안 좋은 정도? 몸이 안 좋은 상태가 심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ut of shape은 약간 in shape이 건강이 좋은, 몸매가 좋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뉘앙스의 약간의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몸이 안 좋다라고 할 때 둘 다 크게 구별 없이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정상이 아니었어 라는 거죠. back then, 그 당시에. And I started working out. 나는 시작했는데 운동하기 시작한 거야. for recovery.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은 거의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요. in bad shape은 몸 상태가 안 좋고 아프고 이런 거고 out of shape은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정도의 뉘앙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어디를 다쳐서 아팠으면 in bad shape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아픈 것까지는 아닌데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몸 상태가 아니었으면 out of shape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쌤이 운동 삼아서 조깅할 거 추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추천하다라는 동사 recommend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recommend 다음에는 동사가 오고 싶을 때 ing 형태의 동명사만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의사 선생님이니까 the doctor 시작해서 추천했어요. recommended 과거형으로 써주셔야 되고 조깅할 것
jogging ing 써주신 거 보이시죠? 운동 삼아서 라고 할 때 for working out for 하면 무엇 무엇을 위해서 무엇 무엇 삼아서 이런 한국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운동 삼아서 조깅할 것을 추천했어요 라고 할 때 The doctor recommended jogging for working out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깅 습관과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법들인데요. 저는 처음에 매일 조깅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엇 하고는 했다. 과거의 습관,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조동사 딱 떠오르셔야 돼요. used to 있죠? 여러분 이거 발음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used to 해가지고 너무 정직하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used to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옷 발음이랑 티귿 발음이랑 엄청 약하게 used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I used to go jogging every day at first. 나는 하곤 했는데 가서 조깅을 하곤 했다라는 거죠. 조깅하러 가곤 했어요. 매일 처음에 그죠? At firs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at first 라는 부사구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 하곤 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습관,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used to 그리고 used to의 뉘앙스는 뭐냐면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개념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used to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가 함께 수반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used to를 쓰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의 시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뭐랄까 한국의 시제가 그렇게 막 딱딱 떨어지지 않는 그레이 영역이라면 영어의 시제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와 크게 차이가 없이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즘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조깅을 하러 가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2-3번 정도 간다. 조깅하러 나간다. 요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조깅하러 나가다. 나가는 거니까 가는 거 고죠. 아웃을 붙여서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방향성까지 추가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고 조깅하는 거니까 뭐뭐 하러 나간다 for jogging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I go out for jogging 하시고 2-3번 정도니까 do 2-3 times a week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2-3번 2에서 3 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A couple of 하실 수가 있어요. I go out for jogging a couple of times a week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라는 의미를 소통하실 수 있는 건데요. 요즘에 라는 걸 굳이 말씀을 하고 싶으면 now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these days를 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now는 여러분 직역을 하면 지금이지만 요즘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또 맥락상 지금 당장 내가 2-3번 정도 조깅하러 나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now를 붙이게 되면 요즘에 그렇다는 거구나 라는 의미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또 요즘이라는 뜻의 단어 많이 쓰이는 거 these days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이라고 할 때 these days 쓸 수 있고 또는 now nowadays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문어체 문장에서 좀 더 자주 쓰이는 것 같고 구어체에서는 now 그냥 얘기하시거나 these days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깅하는 이유. 조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자기가 조깅하는 거 즐기는데 나쁜 이유를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조깅의 장점에 대해서도 표현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훨씬 더 좋게 느껴요. 조깅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운동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면 훨씬 더 좋게 느낀다. 이거는 조깅뿐 아니라 어떠한 운동에서도 또 다른 활동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느낀다니까 feel 쓰셔야겠고, 자, 좋은을 영어로 good이라고 하죠. 근데 더 좋은 이라고 해야 되니까 better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feel better 하셔도 상관없지만 훨씬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 still, a lot, even, far 요거를 더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거든요. much, still, even, a lot, far 얘네가 바로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줄 수 있는 부사잖아요.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 잘 들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긴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장, I feel much better after jogging. 나는 느끼는데 훨씬 더 좋게 느낀다는 거예요. 조깅한 다음에. 그죠? 그리고 두세 번째 문장에서는 제가 refresh라는 동사를 썼어요. refresh는 뒤에 나오는 것을 신선하게 하다. 환기시키다. 그죠? I can refresh myself 하면 나 스스로를 환기시킬 수 있어. 기분을 새롭게 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인 것이고, after working out, 운동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기분이 조금 달라지고 새로워져, 새롭게 느껴져 라고 할 때 refresh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와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I can refresh myself. 나는 스스로를 환기시키고 기분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after some exercise, 약간의 운동 뒤에 그렇게 기분이 느껴지게 만들 수가 있어 라는 문장이죠. after working out 하실 수도 있고 after some exercise 하실 수도 있고요. exercise는 운동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운동 의미하는 명사로 쓰였죠. exercise는 운동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와 같이 운동이라는 명사로도 쓰여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눈치채셔야 될 게 뭐예요? 자, after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요.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after는 무엇 한 뒤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이기도 하면서 전치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문법적으로 after는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의미는 무엇 후에 뒤에라는 뜻이고 이거를 지식으로 공부를 해봤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전히 회화 실력은 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장의 사례가 있고요. 분석하면서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 이렇게 명사 앞에 왔으니까 전치사로도 쓰일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워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 앞으로 어떻게 문장에 적용해야 될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문장이 먼저 있고 그걸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달라는 거, 그게 이제 문법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조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죠. 조깅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라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도움이 된다니까 help 동사 떠올리셔야 되고, hel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구문의 형태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일단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 하는 것을 돕다 라는 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elp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투부정사가 오거나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적어가 이 해당 동사 하는 것을 돕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help 다음에 투부정사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 올 수도 있고 또는 목적어가 먼저 온 다음에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뒤에 그거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뜻이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Jogging helps me relieve a lot of my stress. 조깅은 도와주는데 내가 그죠? relieve 할 수 있게 도와줘. relieve라는 건 무언가를 방출하고 내보내는 걸 의미해요. 그죠? A lot of my stress. 내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을 그죠? 내보내고 방출할 수 있게 도와줘.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라고 하고 싶을 때 Jogging helps me relieve a lot of my stress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하게 jogging helps 그 다음에 바로 투부정사 왔죠?
to relieve my stress 하실 수도 있겠죠. 조깅은 도와주는데 내보내도록 풀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다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깅을 한다라는 거죠. 뭐 기분이 좋아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사실 몸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깅을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 종합이 될 수가 있겠지요. I jog to keep myself health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조깅을 하는데 여기까지 끊고 무엇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죠. keep 목적어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이 목적어를 형용사 되게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이에요. keep myself healthy 하면 내 스스로를 healthy 건강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깅을 한다. I jog to keep myself healthy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stay healthy 쓸 수가 있어요. stay는 머무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뒤에 형용사가 오면서 무엇하게 유지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healthy가 건강이니까 건강하게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I jog to stay healthy. 나는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조깅을 해요.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의미를 소통할 수가 있겠고, 또 세 번째처럼 help 동사 활용해서 jogging helps me to stay healthy. 조깅은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되도록 건강하게 유지가 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랑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형식이 다른 문장이시거든요. 먼저 조깅으로 오늘 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깅이 주어가 되는 거고, jogging keeps me healthy. 그죠? 조깅은 유지시키는데 나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장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첫 번째 문장은 일단 문장의 큰 주어가 I고 동사가 jog였다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조깅이 주어고 keep이 진짜 동사였던 거죠. 의미는 똑같이 소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주어와 동사를 설정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